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장했어요입니다. 안녕. 아무리 친한 사람이더라도 갑자기 손절하고 싶거나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경우 종종 있으셨죠? 내 마음 알아줄까 싶어서 누군가에게 넋두리라도 한다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피하냐? 혹은 야, 손절이 답이야, 그냥 손절해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손절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굳이 손절하지 않더라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손절만이 답은 아니다. 인간관계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해결하기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기서 이해란 상대방 행동의 이유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손절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회복하는 방법 4가지 행동 유형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미리 구독과 좋아요.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은 실제로 1928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몰스 마스턴 박사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관찰 결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윌리엄 몰스 마스턴 박사는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4가지 행동 유형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4가지 행동 유형은 주도형, 사교형, 그리고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DISC 행동 유형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행동 유형입니다. 흔히 말하는 결정장애를 해결해주고 굉장히 강한 리더십으로 결과를 성취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주도형입니다. 결과값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도형들은 추진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야, 저거 해, 가져와. 혹은 보고서 완벽하게 해서 빨리 올려야지. 이거는 무조건 해내야 돼. 이런 결과값에 대한 이야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대체 내 얘기를 왜 듣지 않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실 텐데요. 결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볼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장애를 해소해주고 리드해주는 이런 분들 꼭 필요하지 않나요? 주도형과의 관계, 손절을 우아하게 막고 싶으시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도형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겁니다. 네, 맞아요. 칭찬 누구에게나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주도형들은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칭찬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부분만 칭찬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칭찬도 간결하게 하는 센스 꼭 발휘해주세요. 두 번째, 주도형 분들은요,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과정에 중심을 두게 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나은 리더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도형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주도형들은 쉽게 흥분하고 화를 냅니다. 2번 이상 말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특히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이 원하는 대로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오해를 받을 때 가장 열받아 합니다. 우리 주도형들과는 간단히 요점만 말해주세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설명과 검토할 시간을 제공해 준다면 주도형과의 손절을 우아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유형은요. 이분들이 없으면 절대 흥이 나질 않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 사교형입니다. 사교형은 설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교형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 언어가 있는데요. 나는 집에 있는 것보다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가장 즐거운 일 같아. 어떤 메뉴를 주문할 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야, 그럼 이거 2개 다 먹을까? 내가 살게 라는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사교형의 행동 유형 특징을
보이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기는 한데 좀 산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시죠? 아무리 산만하게 보이더라도 이 사교형은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교형과의 관계, 손절을 우아하게 막고 싶으시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교형은 타고난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거죠. 그만큼 인정 욕구가 강한 편이라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고 거부나 거절, 그리고 소외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교형들과는 친근한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 아낌없는 칭찬해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사교형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피드백을 이겨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처럼 공감하고 무조건적인 배려를 할 수는 없어요. 혹여라도 내 맘 같지 않은 이 사람들로 힘들다면 상대방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손절을 우아하게 막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교형은 지옥도 천국으로 만들 만큼 긍정적인 에너지가 매우 강하다 못해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에 대해서도 에이 안 되면 뭐 어때? 이처럼 일에 대한 끝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교형들에게 계획한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해요. 그렇다면 사교형들은 자신이 받은 배려와 지지, 이 부분으로 손절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유지하고자 할 겁니다. 세 번째, 세상의 평화는 내가 만들어가는 평화 메이커, 안정형입니다. 안정형은 인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아, 여기보다 다른 곳이 더 좋은데? 라고 말꼬리를 흐릴 텐데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참고 다른 조직원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어떤 물건을 공동으로 같이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총 6만 원이니까 15,000원씩 내면 되겠구나 라고 말로써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안정형의 행동 유형을 보이시는 분들입니다. 아니, 사람이 싫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게 인내력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이분들의 인내력은 그냥 참아야지, 그냥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인내력이 아닙니다. 갈등과 압박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안정형의 조심스러운 행동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아주 중요한 존재이죠. 안정형과의 관계, 손절을 우아하게 막고 싶으시죠?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정형은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갈등이나 압박을 싫어합니다. 안정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정형에게는 강한 목소리 톤이 심리적 압박을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안정형 분들은요, 자기 감정 표현 강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 표현이 갈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자신의 감정 표현을 통해서 오해 없고 그리고 소가리를 하지 않는 이런 건강한 관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형은 인내심이 많고 다른 사람과 협력 그리고 일에 대한 지원도 잘합니다. 하지만 압박을 싫어하고 갈등을 회피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해 상대방이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데요. 안정형에게는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함께 할 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준다면 안정형과의 손절을 우아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과 정확성이 좋은 신중형입니다. 말 그대로 신중형은 분석과 정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분석을 잘하고 완벽주의 행동 유형을 갖고 있어서 신중하고 굉장히 꼼꼼한 원칙적인 행동 유형을
보입니다. 아니 대체 완벽주의 매번 심사숙고하고 그러면 언제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겠어? 답답해 라고 생각하시고 계시죠? 하지만 이분들의 심사숙고는요, 결정을 느리게 만들긴 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젝트 내용을 진행함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신중형과의 관계, 손절을 우아하게 막고 싶으시죠? 방법이 있습니다. 신중형은요, 타인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높은 기준 때문입니다. 이런 신중형에게는 직접적인 상황과 이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센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신중형 분들은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너무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공감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손절을 우아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중형은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충분히 기다려 주셔야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에 대한 기준 그리고 타인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중형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이 관계 속에서 손절을 우아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DISC 행동유형별 특징과 인간관계 회복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형입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주도적이고 리더십이 굉장히 강합니다. 속도가 정말 빠르면서 결단력이 좋은 반면에 자신이 하는 일을 방해와 명령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도형에게는 결과값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아주 간결한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교형입니다. 사교형은 감정이 풍부하고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관계 중심형이다 보니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것을 다시 돌려받고 싶어 하는 그런 인정 욕구도 있는데요. 이때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소외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표현은 자제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안정형입니다. 인내심이 많고 다른 사람과 협력 그리고 지원에 대한 탁월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배려심 또한 굉장히 강합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인 상황을 원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압박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정형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시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리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신중형입니다. 굉장히 세부적이면서 분석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높고 일의 정확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죠. 그 이유는 자신의 완벽함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이 오해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신중형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DISC, 이 행동유형은요, 제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관계, 그리고 우리 조직들, 그 외의 이해관계나 커플과 가족 관계 등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둘만 있어도 상호작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기 방법으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바로 검사해 보시고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 건강한 관계 형성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민 나눔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조직의 관리, 강의 문의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장 한 스푼
성장했어요. 안녕.